자, 이번 시간에는 라임을 사용하여 이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화학 구조가 들어가 있는 SDF 파일을 읽습니다. 저는 이제 그 캠볼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ACE라는 타겟에 대해서 모은 정보를 모은 케미칼에 대한 그 구조를 포함한 물성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받아가지고요, SDF 파일을 받아가지고 읽도록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너무 개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100개 정도만 제한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물성은 기존의 그 필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들, 이게 ID하고 IUPAC 네임하고 분자량, 로그 P, 그 다음에 캠블 프리퍼 네임, 또 다른 로그 P, 인치 코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은 상태에서 보시면 분자 구조하고 캠블 ID, IUPAC 네임, 그 다음에 분자량, JChem 로그 P, 또 다른 추천된 네임, S로그 P, 그 다음에 인치 코드,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데이터가 어디 소스로부터 왔느냐, 이 파일명이죠. 이 파일명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는 소스까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매니플레이션 중에 이제 컬럼 부분에 보시면 비닝, 컨버트, 리플레이스, 필터, 스플릿, 컴바인, 트랜스포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쓰시는 거가 그 컬럼명을 바꾸는 겁니다. 리네임. 그래서 요 읽은 네임들 중에서요, 아까 이제 물성 컬럼들 명이 있죠. 이거를 이제 요 모리큘러 웨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요거를 내가 MW로 바꾸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명들을 다 바꾸시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아까 모리큘러 웨이트가 MW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컬럼 리네임을 시키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여기 보시면 도메인 칼큘레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메인 칼큘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메인 칼큘레이터의 역할은 뭐냐면 그 데이터의 속성 중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타입들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요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실행을 하면 적합하게 그 해당 타입들이 결정되는 거죠. 위에 숫자 보시면 여기 앞에 이제 어떤 성격들을 나타냅니다. 구조를 나타내는 SDF 파일이다, 스트링이다, 더블 데이터, 소수점이 있는 더블 데이터다, 스트링이다, 더블 데이터다, 스트링이다, 이런 식으로 타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그걸 결정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도메인 칼큘레이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링 리플레이스예요. 이 스트링 리플레이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컬럼 내 데이터의 어떤 명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 이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는 캠블 ID에 앞에 캠블이라고 써 있는 거를 CH로 바꾸고 싶다. 이거를 이제 패턴으로 이렇게 와일드카드로 하는 거죠. 정규식을 쓰실 분들은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원래 캠블 아이디가 캠블 숫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근데 캠블을 제가 CH로 바꾼다고 해서 전부 이 CH로 다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트링 리플레이스의 역할이 이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거가 스트링 매니퓰레이션입니다. 이 스트링 매니퓰레이션은 어떤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해서 문자열을 조작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카운트를 센다든지,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성격별로 구분을 해 놓고요. 이 성격들을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컬럼명을 읽어서 다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다 바꾸는
형태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두 문장을 비교를 해서 같은 것들을 출력한다든지, 그 문장 내에 어떤 특정 단어의 개수를, 문자 숫자를 센다든지 카운트 센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 중에 뭐를 썼냐면 이 카운트라는 함수를 써서요. JChem IUPAC이 이제 분자 구조 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분자 구조 명 중에서 아마이드라고 들어가 있는 그 문장 안에 아마이드라고 들어가 있는 거에 숫자를 센 다음에 컬럼을 추가를 한 거예요. 넘버 오브 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안에다 숫자를 넣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해주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뒷부분에 아마이드 넘버 부르고 아마이드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1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한번 끌어서 와서 보죠. IUPAC 네임 끝에 아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숫자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링 매니플레이션을 쓸 수 있고요. 또 다르게 이제 쓴 케이스는요, 아까 이제 소스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원래 이 앞에 데이터를 보면 이 파일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경로명이 이렇게 길게 돼 있고 파일명만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럼 요거를 전체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아까 그 스트링 리플레이스를 써도 되고요. 여기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써가지고 이 부분을 안 하는 걸로, 없는 걸로 바꾸고 요거 원래 소스 데이터를 바꾸자, 이런 형태로 해서 실행을 하고 나면 여기는 파일명만 남게 되는 거죠. 앞에 뭐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이런 함수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스트링 매니플레이션에는 많이 쓰는 것들이 아까 이제 카운트 말고도 길이를 나타내는 그 스트링의 길이를 나타내는 랭스라든지요. 그 다음에 뒤에 공간을 없애는 스트립이라든지, 아니면 두 개의 문자열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뭐 조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 매칭, 그 다음에 서브 스트링. 이게 뭐냐면 특정, 여기죠. 서브 스트링. 예를 들어서 요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들을 뽑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튼 거고, 만약 이 중에서 자리수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인덱스가 0, 1, 2, 3, 4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2니까 어떻게 되냐면 0, 1, 2, 그러니까 C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다 해서 C, D, E, F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있고, 특정 거리 내에서 길이만큼을 끌어온다. 그러니까 여기 A, B, C, D에서 0번째 인덱스로부터 2개까지 끌어온다. 그러니까 0, 1, 2개 끌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부분 문장을 띄우는 서브 스트링도 쓸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썼던 리플레이스도 쓸 수 있고, 인덱스 오브라 그래서 아까 그 자리수 있죠. 자리수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 B, C, D, E에서 A를 해주면 A가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는 0번 인덱스에서 있는 그 자리수를 출력해주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그러면 스트링 내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보면서 그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컬럼들, 이게 함수를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것들만 설명드립니다. 이 로우 같은 경우는 줄로 이제 필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전체 읽어 왔는데 이 컬럼 필터를 사용하면 이 많은 필드들이 있는데 요것만 가져오겠다, 선택적으로 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 필드들만 읽어오는 거죠. 그 많은 필드들 중에 그런 게 이제 컬럼 필터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컬럼 어그리게이터입니다. 이 컬럼 어그리게이터는 선택한 컬럼들 간의 어떤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한 것 중에 로그피 프로그램이 2개가 계산이 돼서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냐, 2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뭉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데이터 중에 최대로 높은 값을 맥스 로그피라고 하는 걸로 넣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컬럼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요, 계산 결과를 뒷부분에 보면 맥스 로그피라는 게 있고, 아까 보셨던 로그피 두 것 중에 값이 큰 것들을 선택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컬럼에서 뭔가 함수를 쓰는 거죠. 이게 맥스 말고도요, 뭐 어떤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썸이라든지
그 분산이라든지 모드 값이라든지 뭐 코베런스 등 다양한 통계치들을 묶어놓은 것들에서 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작업들을 그 컬럼 어그리게이터가 하게 됩니다. 조이너는 역할이 뭐냐면요. 이 조이너는 사실은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셋을 연결을 하고 있어요. 보면 위아래. 그러면 이게 위쪽에 있는 거가 레프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데이터를 읽어서요 모으는데, 이 조인을 하는 방법을 합니다. 이너 조인을 하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웃, 레프트 아웃 조이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이쪽이 왼쪽 거 오른쪽 거니까 오른쪽에 겹치는 부분 바깥쪽에 있는 것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레프트에만 있는 데이터만 모으는 겁니다. 라이트 아우터 같은 경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그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에서 있는 것만 모으는 겁니다. 자, 있는 것만 모은다 소리는 두 개를 비교를 했으니까요. 두 개 중에 비교를 해봐서 오른쪽에만 있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만 모으겠다는 거죠. 이 라이트는. 풀 아우터라고 하는 거는 합집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합집합을 모으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교집합 형태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시면, 사실은 아까 두 개가 똑같은 파일이고 하나는 100개를 읽고 하나는 10개를 읽었거든요. 그럼 교집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개 있는 놈을 다 읽었겠죠. 그래서 10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일 이거를 다르게 해볼까요? 레프트 아우터로 하게 되면 아마 90개 정도 할 거예요. 왜냐면 100개에서 10개 빠진 나머지 것들 보이는 거고. 지금 겹치는 부분까지 포함을 했네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여집합이 아니라 교집합까지 포함한 형태가 될 거고,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합집합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컬럼 필터까지 해서 로우 필터까지 설명을 했고요. 로우 필터는 이제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뭔가 좀 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치 코드, 요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로그피 수치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를 1과 2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선택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아까 모았던 데이터들 중에 19개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죠. 그 전 같은 경우는 100개가 있었는데 그 로그피 값이 1과 2 사이에 있는 게 17개로 줄인 거죠. 이 로우 필터를 통해서. 이런 게 로우 필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치 말고도 여기 이제 이 데이터가 스트링일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 것들만 찾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것만 모을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적절히 쓰면 로우 필터를 적절히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그룹 바이라는 기능이에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컨캐트네이트는 그냥 두 데이터를 잇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하고 여기 데이터 있고, 이 두 번째 있는 데이터를 앞에다가 이렇게 서픽스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로우 쭉 두고요. 아래 10개만 어떻게 되냐면 여기 DUP 이렇게 해서 10개가 이렇게 기호로 추가되는 것들, 여기서 두 개를 그냥 합해서 이어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룹 바이라고 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 그룹 바이는 특정한 거 가지고 그룹을 묶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터를 두 개를 컨캐트네이트로 다 열거를 한 다음에 인치 코드가 같은 것들을 묶는 거죠. 근데 묶은 다음에 어떻게 해줄 거냐, 그 데이터들 중에 뭐 두 개가 있었다, 인치 코드 같은 게, 그럼 그걸 컨캐트네이트 하면 두 개를 이어서 쓰는 거고요. 첫 번째 된 걸 쓸 수도 있고, 두 개 수치면은 평균 값을 넣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설정을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들을 내게 되면, 아까는 110개가 됐는데 이제 10개가 중첩됐으니까 100개로 다시 바뀌는 거죠. 이 그룹 바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파티션은 마지막으로 하는 역할이 데이터를 나누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60% 하겠다, 그럼 두 개 그룹으로 나누면 60대 40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나누겠느냐, 보신 것처럼 뭐 위서부터 그렇게 취할 수도 있고, 리니어하게 샘플링 할 수도 있고, 랜덤하게 뽑을 수도 있고, 스트래티파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뽑겠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스트래티파이 샘플링 하게 되면 포지티브 숫자를 6대 다시, 네거티브 숫자를 60대 40 이렇게 균등하게 뽑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